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딱 제가 주문받기는 요거만 받았는데 앞에 세 가지 요걸 좀 더 해드리려고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안 싫죠? 이게 원래 이렇거든요. 농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땅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품종이 선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배관리. 비배관리가 뭔지 아시죠? 땅 갈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농약 치고 풀 뽑고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관리를 비배관리라고 그러는데 이 품종 선택하고 비배관리는 세계 22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제일 잘해요. 이거는 뭐 딴 데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요. 근데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까지 농사가 되었으니까 금년에도 되겠지 이러고 제일 무관심하고 관시하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품종 선택, 비배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유기재배에서는 30%밖에 안 돼요. 플러스 땅이 얼마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수확량하고 품질이 달라진다 그 얘기고, 일반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재배도 여기에 이거 두 개 아무리 잘해도 50점이다. 플러스 땅이 얼마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수확량하고 품질이 달라진다 이게거든요. 그런데 인삼재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땅이 90%라고 합니다. 90%.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작년 1월 달입니다. 충북 음성을 갔어요. 이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은 유기인삼협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인삼에 농약 하나도 안 치죠?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 많이 친다고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얼마를 몇 분 치는지 아세요? 원래 이게 인삼이요 6년간이 홍삼 아닙니까? 그죠? 3년 지나고 나면 못 치게 돼 있어요. 근데 3년 지내도 요새 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농약을 안 치면 수확량이 없어요. 내두병 가능하고 제병, 뭐 전부 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균핵병 뭐 이런 식인데 이걸 갖다가 못 잡아갖고 퇴비, 요새 이제 yar랑구진 퇴비, 그 다음에 뭐 유박종 갖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몇 번 치느냐? 17번을 쳐요, 1년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친다는 사람이 17번 곱하기 6년간 하면 몇 번 치는 겁니까? 6, 7은 42, 6, 1, 6. 100번 이상 친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먹는 홍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땅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농약하고 제초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특히 유기 쪽으로 하셔갖고 딱 한 1, 20평만이라도 전부 다 유기재배 하라 소리야. 절대 아닙니다. 한 1, 20평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갖고 농사 지어갖고 자시면은 첫째 뭐가 달라지느냐?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두 번째 뭐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감기, 겨울에 달아놓고 하는 친구들이 감기를 안 해요, 겨울에. 이게 뭐냐? 면역성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땅을 살린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인삼 80분 모임 분들한테 물었어요. 옛날 인삼이 효과가 좋습니까? 지금 인삼이 효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막바로 보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고개를 씩 돌리갖고 옛날 인삼이 좋죠 그러시더라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대답이 뭐겠습니까? 땅이 식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땅을 살리기 위해서 퇴비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 콩하고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왼쪽이 좋아 보입니까? 여기도 콩 많이 하대요. 강원도 콩.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네요. 이거는 일본 북해도 시험장에서 실험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퇴비만 줘갖고 땅심을 길러갖고 농사 지은 거, 이거는 화학비료 갖고 농사 지은 거,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럼 보기도 그렇지만 충실하죠. 이게 전부 다 고루 나오죠. 고루. 아까 복숭도 고루 나왔다 그래. 전에는 이게 좋은 놈 나쁜 놈 이게 지그자그가 있었는데 땅이 살면 똑같이 나온다.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거는 순무라고 빨간 무시 물김치 담그는 거 아시죠? 조그마한 거 빨간 거. 그게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복합인데 우리 말로는 순무더라고요. 이게 일본 시조오카 농업시험장에서 1975년도에 실험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찾으니까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땡빛에 실험한 걸 별로 좋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이걸 굉장히 많이 해갖고 자료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 거 자료를 갖고 이제 인용을 하는데 보십시오. 퇴비를 사용 안 하는 구애가 100이라고 봤을 때 수량이 퇴비를 300평당 2톤을 사용했을 때 이게 나오는 게 186%가 나와요. 186%.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이게 오이는요, 아무것도 안 줬을 때 100으로 봤을 때 300평당 2톤씩을 줄 때 121%, 21%가 더 나오는 거예요. 21%가. 상품도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 시금치를 넣어봤어요. 보세요.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냥 퇴비를 사용 안 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300평당 2톤을 잡아야니까 161%가 나왔어요. 161%. 1.6배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산채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얘기거든요. 같은 잎채소잖아요. 근데 요게 영덕입니다. 영덕에 제가 금년에 4번을 갔다 왔습니다. 영덕기술센터에 갔다 왔는데 시금치를 하우스 안에서 연간 4회를 수확해요. 평당 15,000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연간 평당 4 곱하기 15,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6만 원의 조수익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300 곱하기 6만 하면은 1,800만 원이 300평당 1년에 나온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시금치 모양으로 161%가 정수할 때는 2,898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300평당 2톤씩 한 2분 정도 잡아였을 때. 그렇다면은 퇴비값이 얼마냐? 200% 정도 들어가면은 약 한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80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을 더 빼는 게 낫습니까? 퇴비 엮기 귀찮고 퇴비 돈 아까워갖고 안 넣고 적게 빼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엮고 빼는 게 영 낫잖아요. 제가 경상남도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경상남도 쪽에서 이제 한 3,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농업관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쪽에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재배 쪽에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은데 작년에 제가 지난 봄이구나. 지난 봄에 듣기로 어떻게 됐냐면은 평당 풋고추를 했는데 한 사람은 35,000원 밖에 못 한 거야. 한쪽에는 20만 원 가까이 한 거야. 20만 원 가까이. 그러면 35,000원하고 20만 원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6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6배 차이가. 그래.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해갖고 그 두 친구를 다 아는데 35,000원짜리한테 물었어요. 이 친구 뭐 기가 죽어 있어. 그래. 니는 왜 기가 죽나 하니까 나는 금년에 뭐 농사 조짓다 이게 경상도 말로. 왜 얼마 나온대 하니까 35,000원. 근데 저 친구는 하니까 20만 원 나왔다. 2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 저 친구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가서 그 기술 배워라. 좀 가르쳐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갔다 왔다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갔다 왔다.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비닐하우스하고 이 외곽 뒤집어 씌우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모종 똑같죠. 같이 공동구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뿌리는 퇴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다 똑같죠. 영양제 뭐 하는 거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났느냐 얘기지.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찡기는 거 다 봉다리 같은 거 빼가 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한번 갔어.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마실 거 하나 사들고 가라. 그랬더니 사들고 갔대요. 그래가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뭐 영양제, 미생물 뭐 있는 거 주워갖고 그 친구가 들이밀은 거야. 이거 니도 쳤나? 쳤다. 몇 배로 쳤노? 그 적긴 대로 쳤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자기보다 더 쳤는 게 없더라 얘기야.
그래, 지하고 내하고 다른 게 없는데? 그렇게 차이 나더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봐라. 눈에 보이는 거는 잘 가르쳐 준다. 왜 그러냐?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농민들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땅 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 그게 노하우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여기 한 20 몇 분, 그런 30분 가까이 계시는데, 농사 짓는데요, 딱 표가 납니다. 요즘처럼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열차를 타고 갔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지, 자가용을 타고 갔는지 딱 가시다가, 고추 두 떼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추 잎이 싹 시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빠당빠당합니다. 같이 붙었는데도. 그러면 땅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 흙을 두 곳에 다 떠가와서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차이 나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토양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오늘 중점적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저기 저 TV가 예. 지금 저기 TV가 포대장 4,000원이라는데 여기 가축분 TV 요새 왜 이제 농촌에 유통사업으로 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 그 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낙엽으로다가 만드는 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는 이제 바크 탭이라고 해서 이 설명을 안 드렸구나. 이 바크 탭이라는 게 뭐냐면 목재 탭이, 나무 탭이, 나무 빤 탭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탭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가축분 탭이, 그 다음에 낙엽 탭이, 뭐 왕겨 탭이 이런 거 뒤에 다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나무를 빻아갖고, 나무를 부셔갖고 만드는 탭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바크 탭이라는 말은 나무 껍질 탭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 껍질 탭이를 말하는데 요새 나무 껍질이 근데 어디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빻은 거는 여러분들 가지치기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톱밥, 그 다음에 대패밥, 꿀밥, 이런 거 모든 총칭을 바크탭이라 하고 이름을 쓰자 이거죠, 우리가. 나무 종류는. 근데 이 나무가 예. 낙엽송하고 잣나무는 예. 그 TV를 만들면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TV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탭이 안 되는 나무는 없습니다. 탭이 안 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한 소리가 이 소리를 한대요. 소나무는 산성이기 때문에 방금 그런 식으로 탭이 안 된다 한데 잘 됩니다. 내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들 배추 다 하시잖아요. 재배. 이 배추하고 뭐가 틀립니까? 뿌리가 틀리죠. 이거는 어떤 데 재배했겠어요? 이건 또 어떻게 재배하고? 예? 아, 그래. 어떤 게 땅이 많습니까? 왼쪽이 땅이 좋은 데입니까? 부식물이 많은 거고. 그럼 땅이,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이 땅이 좋은 땅이네? 아이고. 아. 또, 우리 이다론 선생님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잘 모르시고, 우리 젊은 분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 뒤에 사모님은? 왼쪽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이 어르신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모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농사를 주의 깊게 앉아보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화학비료를 줘갖고 일반 재배를 한 겁니다. 화학비료를 줘갖고. 여기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잔뿌리를 적게 내도 양분을 빨아올려서 자기 몸뚱아리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땅을 길러갖고 유기재배한 겁니다. 화학비료 한 톨도 안 준 겁니다. 네? 화학비료 한 톨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꼭꼭 숨어있는 영양분을 이 잔뿌리를 많이 내야 빨아올려갖고 이 덩치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일반 재배하고 유기재배한 거 뿌리만 이렇게 틀려갖고는 우리의 기대감이 없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일반 재배한 거 김장하실 때 몇 시간 절입니까? 사모님들 많이 계시네. 몇 시간 절이에요? 전부 다 김치 사다 잡수는가 봐. 아닌가? 근데 몇 시간 절이에요? 왼쪽 거? 네, 보통 8시간 기준입니다. 8시간. 네? 8시간. 이거는 몇 시간 절일 것 같아요?
이거 12시간. 이 전부 다 유기적에는 전혀 안 해보셨다, 그죠? 그러니까 12시간, 3분의 1을 더 절여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만약에 유기적에 한 거를 8시간 절였다 할 것 같으면 버무릴 때 뽀득뽀득하게 살아나요. 이거는 김치가 안 돼요. 김치가 안 돼. 김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도 김치 담그고 이것도 김치 담그고 이래갖고 이 비닐봉지에 잡아 넣는 거예요. 잡아 넣어갖고 냉장고 위에가 마이너스 20도, 밑에가 2도에서 4도잖아요. 이놈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한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젓가락 집으면 물렁물렁해져요. 경험하셨죠? 예. 이놈은 10번 이상 해도 물러지질 않습니다. 앞으로 산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김치 담아 갖고 물러지고 안 물러지고 그 차이밖에 없다. 이런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2년 전인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식품공학과 교수가요, 논문을 썼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김치가 물러지고 안 물러지고는 이 절일 때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느냐? 땅에서 뽑을 때 물러지고 안 물러지고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이게 97년도에 유기농을 5만 평 했습니다. 5만 평. 좀 미친 짓 했죠. 그죠? 97년도 같으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이 마크가 이랬습니다. 이 마크 있다가 사과 마크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국채로 바뀌었는데 이 마크를 사용하신 분이 강원도에 계시다면은 그분은 유기농 1세대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유기농으로 해갖고 김치를 담가갖고 김치 가공품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판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수출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하고 5년 동안 산학협동으로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줘갖고 했는데 차이가 이렇습니다. 일반 배추하고 유기배추는 식이섬유가 유기배추가 2배 이상 높습니다. 비타민 C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항암물질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요게 항산화성 물질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과를 깎아놨을 때 색깔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하죠. 그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화작용이죠. 산화작용.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사과 속에 있는 철분 또는 유기화합물질들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녹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은 우리 핏줄 속에 이게 핏줄이라고 그럴 때 핏줄 속에 뭐가 흐릅니까? 핏줄 속에 피가 흐르죠. 피의 성분이 뭡니까? 피의 성분. 예, 헤모글로빈이라 그러면서 보통 철분이 그게 주성분 아닙니까? 그죠? 철분이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불구스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 철분만 이런 게 좋은데 우리가 싫어하는 뭐가 흐릅니까? 중성지방.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이것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좌우간 이 콜레스테롤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하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제 이놈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하고 이게 같이 이제 섞어서 피 속을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다가 이게 머리속 핏줄에서 딱 멈춰버렸다는 얘기예요. 머리속 핏줄에서 딱 멈춰버렸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터졌다. 뇌출혈이죠. 심장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뭡니까? 심근경색. 갖다 붙이기대로 이름 달렸단 말이죠. 그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게 항산화성 아닙니까? 몇 배 차이 납니까? 7배 차이 나요. 7배.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이제 분야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처럼 산채 전문가도 하지만 그 유기농 전문가들, 유기농 인정받은 분들, 또 일반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려는 분들, 또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농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대학 교수님들 또 어떤 분은 진흥청 박사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저거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 이 유심히 보면은요, 유심히만 보는 게 아니라 유기재배 하는 분들 모아놓고 그러는데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제발 유기재배는 얍삽하게 농사 짓지 말고 진짜 배기로 농사를 지라. 진짜 배기로. 에? 진짜 배기로. 요새 유기재배 한다 치고 농약하고 예? 제초제만 안 치고 그것만 검출 안 되게끔 어떻게 합니까? 영양제만 갖다 바르고 미생물만 갖다 바르고 이래갖고 농사 짓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재배 내 때로 붙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살려야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 얘기죠. 오히려 화학 비료를 줘면서 조금씩 적당하게 주면서 퇴비 많이 한 땅이 유기재배 엉터리를 한 것보다도 훨씬 영양가가 높다 그 얘기예요. 맛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생산되는 산채가, 곰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양분을 가진 최고의 어때요? 수확량을 낸다 할 때는 이건 성공이다. 대성공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후적인 면은 여기에 대한민국 어디 안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군에서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시려는데 관심을 모아갖고 지원을 해준다 할 때 저기 오미자라든지 산채라든지 1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죠. 그러고 이 전부 다 보면 퇴비 만드는 원료 이 나무 파쇄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런 거 갖고 만들면 딴 데하고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 김치를 담가놔도 일반 김치보다도 2배 이상 쉽게 말하면은 김치 잘 발효된 걸 자시면은요 생선회하고 자셔도 배탈이 안 나요. 살모넬라균 같은 거 이런 거 배탈 내는 걸 억제를 시켜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2배 이상 나와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제가 퇴비를 수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부산 일부도에 배를 500톤급 띄워놓고 그대로 벌크로 실었어요. 일본 나고야에서 하역 작업이에요. 일반 시중에 파는 퇴비를 갖고 이거는 멜론 재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수출한 퇴비입니다. 이게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서 실험을 해준 겁니다. 1999년도에. 퇴비가 잘 뜬 거하고 못 뜬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겠죠. 그죠? 일반 퇴비를 사용한 건 이건데 방금 수출했는 퇴비를 사용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크기도 위에 높이도 높고 옆으로도 넓고 무게도 더 나가고 당도도 높고 저장성도 좋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증거가 나와요. 이거는 퇴비를 사용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 퇴비, 시중에 파는 퇴비, 이거는 완숙 퇴비, 수출한 퇴비 이래 되는데 보십시오. 이 녹균병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런 게 녹균병인데 이게 안 한 것보다도 퇴비를 안 준 것보다도 미숙 퇴비를 준 데가 빨리 찾아와서 이게. 그러니까 늦게까지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니까 과실이 어때요? 적고 맛이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과실이 더 튼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엽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이 산채류 같은 거 내가 듣기로는 전구지하고 비슷하네요. 전구지가 뭔지 아시죠? 부추. 퇴비를 많이 한 땅하고 안 한 땅하고 1년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은 2번까지 차이가 난대요. 땅이 좋고 나쁘고요. 1년에 한 번 비고 한 번 더 비고 한 차이에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산채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상토도 수출 한번 해봤거든요. 상토가 뭔지 아시죠? 종자 파종하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시중에 파는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상토입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아까 그 잘 띄운 퇴비를 30% 집어넣어갖고 진흥청에서 실험해준 자료입니다. 이게 똑같이 고추를 파종해가 80일 후에 이거는 일반 상토, 이거는 이 상토에다가 잘 띄운 퇴비를 30% 넣은 거 이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과치료에서 이런데 여러분들 엽채료에서는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어요.